자, OCI입니다. OCI 지금 3%대 흐름인데 일단 먼저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좀 눌려지는 폭의 기준에서 발송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OCI 쪽 12만 8천 원 정도로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10%.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계속 OCI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기준을 잡고 녹화를 진행을 할게요. OCI 변동성도 뭐 만만치가 않죠. 상당히 큰 변동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OCI 자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3일 7월부터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이전에 이제 뭐 5월, 6월 다 있어요. 5월, 6월 다 있는데 7월 거부터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의 기준에 7월 13일 11만 7,500원 이게 이제 11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죠. 10만 4천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됐던 거죠. 10만 4천 원이면 참 시장 그 핑계를 안 댈래야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13일, 18일, 19일 11만 7,500원, 11만 4,000원, 11만 9,500원 그리고 나서 또 이 그 하여간 변동성의 흐름 기준에서 10만 4,000원까지 형성돼 있었던 흐름이 있었고 7월 말에 이제 그 10만 6,500원, 10만 8,500원, 그러니까 10만 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뭐 고점 물량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압박님처럼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인데 어찌됐건 결론은 이 가격에서 포기하고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을 잘못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일동제약이다. 그럼 갭상승 이후에 눌려질 때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하고 도망쳐 나오는 것처럼 잘라내야 될 종목은 잘라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OCI 같은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이 당시에 10만 4천 원까지 찍고 이제 돌렸을 때에 10만 6,500원 또 10만 8,500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기준에 20거래일 고점을 다시 또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죠? 12만 9천 원 지금 공방에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7월 28일 또 29일 또 8월 10일 계속해서 매수세이 나갔습니다. 하나솔루션하고 병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력을 기준을 잡을 때 IT처럼 실적 전망치가 뭐 하향이 됐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는 전망치가 하향됐더라도 엄청난 저평가인 그리고 수급의 논리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50% 수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급 논리가 무슨 수급 논리가 필요하겠어요. 외국인이 50%의 대주 지분 빼고 기관 지분 빼고 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10% 미만인 그런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그런 종목에 무슨 수급 논리가 필요합니까? 뭐 동학개미가 많이 샀는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 종목군들을 빼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범위가 그러니까 IT, LG화학, 자동차처럼 실적이 뒷받침된 또 거기에 이슈가 있는 또 저평가 상태 또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그 종목군들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묶어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방산주 그리고 지금 이처럼 뭐 게임주도 지금 일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처럼 OCI 하나솔루션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연동돼 있어요. 방산주들 정부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기준으로 방산업체들의 흐름 또 정책적인 부분 또 OCI나 하나솔루션은 미국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들로 인한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자 지금 벌써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12만 9,500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결국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뭐 약보합에서부터 치고 들어 올린 건데 눌려져 있을 때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가실 수 있었던 범위 기준인 거고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니까 12만 9천 원에도 매수세를 냅니다. 그 기준은 눌려져 있을 때 라이브 방송에서 편입하셨으면 제일 좋고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신 경우라도 지금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 문자의 기준은 20거래일 고점을 넘겼다는 거죠. 넘기고 지금 오늘 고점 12만 9,500원까지 13만 원을 넘길 것이냐 했을 때 넘길 수 있다. 넘길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 돼요. 사실은 작년 기준에 22년 이제 4월 만기셨는데 또 1년 연장하셔서 23년 4월에 이제 만기시고 지금 방안에는 이제 24년, 25년 만기이신 분들까지 계세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보시면 작년 9월이란 말이에요. 9월 말.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즌을 고 기점으로 해서 추가 강세를 띄었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고 조정받을 때도 여러 이야기 있었지만은 윤 정부는 조정받을 때 유가의 약세 때문에 조정받는 거 아닌데 뭐 전혀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움직였던 게 아니니까 정책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복덩이네요. OCI. 홍순태 선생님 또 이명옥 선생님 전부 그렇게 하고 올해 또 세 군데서 또 차익 실현했습니다. 세 군데 계좌를 쓰고 계시니까 눌리면 또 사야죠. 신재생 테마가 더 갈 것 같은데 6월 28일에 올해 작년 9월 말 올해 6월 9개월 동안에 두 차례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10만 4천 원짜리까지 밀렸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은 25% 수익이잖아요. 벌써 이미 어마어마하죠. 그런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우리는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분명히 개장 전에 방송을 통해서 7시부터 7시 50분까지의 방송에서도 또 그 수익 범위 그리고 개장 전에 이렇게 7월 29일 그 바닥에서 10만 원대 초반을 찍는 그 바닥에서 100만 주 이상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이면 변동성 매매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10월 29일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9.61% 폭등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친 거예요 이번에. 2300까지 내려왔을 때 2000 깨진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계셔서 결국은 원금 회복이 아니라 52주 신고가 랠리 나오는 종목군들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싹 다 놓쳐버리시고 거의 뭐 매일매일이에요. OCI도 어제도 8% 장중 기준에 그리고 꼬리 달고 밀려서 좀 서운했죠. 오늘 다시 고점 넘겨버리잖아요. 어제 고점 싹 다 넘기고 오늘 고점 넘기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어제 고점 넘기고 10만 7,500 이럴 때 녹화 들어갑니다 하면서 녹화 왜 들어가겠어? 추세 강화 부분을 더 기대를 하니까 어제 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도 말씀드린 게 이제 정 의원님들은 좀 연장하셔야 됩니다. 가격도 오르면 그때 돼서 지난번 가격 해주세요. 그럴 수 없으니 연장하셔야 되는 시점에 놓여주신 분들은 연장하시고 또 신규 가입하셔야 될 분들은 매일매일을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제는 어제대로 하나솔루션, OCI 또 코스모 신소재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들 다 잡을 수 있었던 기준이었고 또 그제는 그제대로 오늘은 또 OCI, 하나솔루션, 카카오게임즈 또 LG화학 탄력적으로 반등. 그리고 제일 기쁜 거는 일단 어찌됐건 IT 쪽에서의 강도 있는 강세, 특히 이제 LG전자의 탄력적인 흐름. 매일매일을 놓치시는 거죠. 어제 가입할 걸. 그 기준들. 결론적으로 지금 150만 주를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상 150만 주까지 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13만 원 넘기고 쭉 땡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뭐 그 흐름도 가능성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 전략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OCI 좋은 거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뭐 다 저평가라는 얘기 다 여기저기서 하고. 근데 왜 저평가인데 지금까지 주가가 못 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접근을 하시는 거하고 그런 내용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를 실적 좋아해서 들어갔다가 밀리면 손절했다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방송 중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을 전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화하시고 전화 주시고 지금 이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왔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이쪽은 야간에나 뭐 전화가 될런가 모르겠어요. 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을 내시는 게 목적이시지 뭐 다른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뭐 1+1 얼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OCI 한 종목을 편입을 하더라도 왜 편입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수익이 쌓이면은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아유 이젠 들을 것도 없어 문자만 나오면 됐지 뭐 문자대로 할래 방송에서 뭐 매수 사인 나오면 매수할래 그렇게만 기준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 LG전자도 추가 편입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불기둥마사도 지금 2,500포인트 넘긴 상태잖아요. 그럼 요 가격에 그대로 2,500 넘기면 요 가격으로 진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이제 야간에 다시 2,500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인상 전 가격으로 해드릴게요 했는데 그것도 다 그 기회에 놓치신 거고. 자 결론적으로 뭐 가격이 비싸요. 매일매일 나는 오늘도 몇백만 원 손실 났어요. 몇천만 원 손실 났어요. 왜 시장은 33% 오르는 33포인트 오르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일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예전 거 한 번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있나?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8년도 신문 광고거든요. 2008년도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 요 밑에 하단인데 통광고를 넣는 건데 보시면 그때 연회비가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화랑이었죠. 화랑장. 그러니까 1개월은 뭐 150만 원 기준이었고. 물론 이제 1개월 기준은 지금이 더 비싸지만은 그러니까 가격의 기준을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격의 기준을. OCI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종목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저평가죠. 7월 26일 기준이니까 이제 저거는 바꿔줘야 돼요. 당장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작업해 주실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5까지 올라왔어요. 그 PBR은 0.97이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는 주가가 더 미끄러져 있을 때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보시면은 굉장히 실제 끝내줘요. 말 그대로 끝내줘요. 뭐 이거란 말이야. 근데 왜 주가가 계속 이 상태에 놓여져 있을까? 52주 고가가 16만 9천 원인데 그럼 52주 고가 찍고 16만 9천 원까지 올라가 있어도 그러니까 17만 원이라고 감안을 해도 17만 원, 20만 원으로 해볼까요? 20만 원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이란 말이에요. 4조 8천억이어도 순이익 기준 잡으면 PER이 10배가 안 나와요. 4조 8천억, 5조를 기준 잡아도 PER이 몇 배 그러면 7배? 8배? 5조의 기준이면 8배. 8배 정도 돼요. 8배. 굉장히 저평가인 거예요. 20만 원이 돼도. 아니 근데 왜 이게 못 오르나요? 그 가장 큰 의구심을 가져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OCI 어제 8% 변동 나오고 오늘 추가 폭등 나오니까 채널 돌리면 OCI 대박입니다. OCI 대박이죠. OCI 10만 4천 원까지 깨져 내려올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뭐 이러고 있다가 올라오면 대박 났죠. 뭔 대박을 내. 왜 올라가요? 그러면 저평가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아니 그럼 어제는 저평가 아니었어요? 그제는 저평가 아니었나? 며칠 전에 저평가 아니었어요? 계속 저평가였잖아. 응? 이 기준점이 왜 그런지에 대한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시면은 적자투성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아니 성장성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은 수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수요가. 또 생산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딱 잡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0년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기를 좀 잡죠. 응? 승기를 좀 잡은 그 상황에서 친환경 쪽인 테슬라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LG화학이 2차 전지 95년부터 했어요. 그 95년부터 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뭐 2차 전지 얘기하는 거고. 그럼 2020년 이전에는요. LG화학이 시가총액 2020년 3월 19일 날 바닥 찍을 때가 16조 뿐이 안 했어요. 그게 70조까지 당겨졌었거든요. 지금은요 46조. OCI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솔루션 1,600억 분기 순이익 예상,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2,700억 나와버리거든요. 그게 왜? 태양광 쪽에서 순식간에 그냥 실적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내다가 한 방에 흑자 나와. 왜? 정책적인 부분. 미국의 정책적인 친환경이야. 원유 개발, 환경세 내구해. 이것들이 환경을 다 파괴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환경세를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원유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규제 때문에. 그리고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는데 솔직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가에 미친 영향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하락해야지. 어찌됐건 그 상황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됐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일 것이냐. 그래서 전망치가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모든 종목군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해석을 할 줄을 모르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옆에서 이거 저평가예요. 저평가? 저평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갸우뚱 되는 거죠. 이제 내용을 알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시점에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뭐 집권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중간선거 11월 달에 확 바뀌어가지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형성돼서 규제가 완화되면 그래서 유가가 경기는 좋은데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뭐 아무리 환경이고 나발이고 내가 돈이 없는데 싼 거 쌌어야지. 예? 태양광이 무조건 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평가 있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을 더 하자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가 둔화된다면서 침체된다며 윤정도는 둔화된다고 표현을 했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렇게 예측한 범위의 기준이 크게 하회되지 않았다. 다른 뭐 IT 같은 건 크게 하회됐죠. 다른 쪽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하회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거 PPT로 잘라주세요. PPT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8,900억 정도 예상했던 뭐 8,500억이면 그렇게까지 크게 하회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고. 그럼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해석이 다 됐죠. 일단 어찌됐건 저평가다. 저평가인데 시장에서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된다는 거죠. 메이저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큰형들이 사줘야 돼. 금양이 막 변동성이 왔다 갔다 난리야. 13% 올랐다가 지금 또 4%까지 상승폭이 줄었어요. 시가총액 뭐 코딱지만한 애 걔를 막 세일즈 무지하게 하고 다니죠 지금. 저 그 사회 이상감 하는 분이 무지하게 세일즈 하고 다녀. 방송에서부터 이거 끝내줍니다. 허벌납니다. 근데 외국인은 사지도 않아. 세일즈를 통해서 시가총액 2,500억짜리 6천억 수주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불과 이 짧은 구간에. 그러니까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멘텀 중에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실적 모멘텀이 OCI가 있다. 있는데 검증해야 될 게 좀 더 많다. 그래서 외국 기관이 사긴 사는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안 사고 기관만 사요. 기관이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자. 7월 26일 날 14시 56분에 실적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치고 이제 다시 돌립니다. 실적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뭐 5월 달에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 뭐 턴어라운드 가시화 태양광 산업, 폴리실리콘 증설. 정책이죠. 미국의 정책. 그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갔단 말이야. 쭉 좀 더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쭉 뻗어 올라가. 그러더니 14만 원 막 찍고 그러던 주가가 한 방에 10만 4천 원까지. 그러니까 시장 깨지는 영향, 뭐 별의별 영향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놓고 볼 때 하나솔루션이든 또 2차전지든 다 보실 때 2015년도에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EPA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탄소 배출을 규제하면서 야 니들 이렇게 하면 되겠어. 환경이 파괴되는데. 그러니까 환경세 내. 그게 규제인 거예요. 규제가 하지 마. 말로만 할 수 없잖아. 세금 더 내. 이게 규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그쪽 그 공화당의 그 표를 주는 그 주 17개 주와 2개 석탄 회사가 모여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야 EPA 일로 와봐. 미국 환경청 일로 와봐. 야 이게 맞는 법이야? 야 뭐 정권 바뀌었다고 무슨 친환경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구해? 이건 아니잖아. 왜 우리한테 그래? 왜 세금 우리한테 매겨? 막말로 따지면 그럼 담배 인상공사 우리나라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다 문 닫게 해버려야지. 그거 아니잖아. 왜 그래 나한테? 예? 이거 판결 좀 해주세요. 해서 2015년도 것이 2026년, 2022년 6월 말에 판결이 나옵니다. 뭐라고 판결이 나오냐면 대법원이 6대 3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 공화당 쪽이 조금 더 많아 인원이 대법관 분들이. 그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정치색이 있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6대 3 비율로 보수층이 우위인데 야 미국 환경청 EPA 너들 월권하지 마. 월권하지 마. 그렇게 되면서 이 월권이라는 판결이 6월 30일 날 나왔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만큼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이슈야.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왜? 민주당이 EPA 미국 환경청의 권한을 그렇게 극대화를 해줘서 그래서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고 환경세 부과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띠는데 왜 강세를 띠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실적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사줘야지. 시가총액 지금 3조까지 땡겨놓은 종목을 개인들이 와 한다고 이게 올라가겠어요? 응? 메이저가 붙어야죠. 그렇게 해서 저 뭐 규제가 제동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온실가스 방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8월 의회에 이게 통과됐잖아요. 이번에 통과돼서 이번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 근데 다시 분위기가 이제 규제를 했는데 다시 분위기가 이거 통과됐어 뭐 이렇게 되는. 응?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완화법 그 부분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하는 거, 2차 전지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서 조정받았던 이 내용을 두고 야, 왜 규제? 근데 여기에 힘이 실린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조차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근원을 제외하고 난 일반 인플레이션. 근원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거잖아요.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야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원유에 대한 생산이 줄어들어서 또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 아니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왜 규제만을 앞세워서 이렇게 힘겹게 하냐. 니들이 인플레이션 만든 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일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이 나면은 왜 박살 났어요 하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윤정두가 끄집어 나온 게 저걸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게
어디에도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 보도자료 두 군데서뿐이 안 나왔어요. 재탕 삼탕도 없었어. 그냥 뭐 유가 빠지니까 빠져요부터 해서 경기가 뭐 침체돼요부터 해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그 또 주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주가 올라갈 때 나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장 큰 수혜 부분이 청정 에너지 관련 부분, 거기에 연동되는 게 당연히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듣고 대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녹화 한 1시간 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듣냐고 이걸 또. 종목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지. 그리고 계좌 붕괴되고 박살나도 어? 우리도 마찬가지 만기자분들이 이탈되시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귀에 들리는 소문은 다 대박났다 그러는데 근데 시장이 3,300에서 2,300까지 내려올 때 1,000포인트가 빠지는데 종목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하루 일동제약 막 시간에 상한가 났어요. 마케팅했다. 그 다음날 장땡목으로 떨어지는 거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밑으로 곤두박질 쳐 있는단 말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뭐 시젠, 뭐 한국 BNC 안 그래서 저고점에서부터 다 박살나 있지. 60%, 70%, 80%, 심지어는 90% 가까이 깨져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다만 윤 정부는 미국 정책이 그게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민주당 정책이 안 바뀌지. 전통적으로 여태 그래 왔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정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이 해놓은 교토 정서 바로 파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 바로 파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탄소 배출 꺼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딸려놨잖아. 기업들 탄소 배출 꺼내가지고 니들 뭐 공장 돌릴 때 이거 뭐 환경에 악영향 주면 이 다 규제해버릴 거야. 뭐 세금 매겨버릴 거야. 그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정책. 결론적으로 8월 9일 날 이게 이제 당연히 통과되는 수순이었죠. 그 이전에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매수세를 계속 드렸고 그렇게 해서 변동이 나왔고 이게 통과가 돼서 변동이 나왔다? 그렇죠. 그 명분으로. 근데 통과가 돼서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죠. 왜? 뭐 재료 소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러한 이슈 범위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정책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9시 4분에 불기둥 마사님이 올려주셨죠. 11만 1,500원. 매직 계산기. 이렇게 전체 무료 방에도 다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들여다봐. 12만 5,500원 안 들여다봐. 추세 범위에 아까 문자 다 보여드렸잖아요. 어제부터 계속. 저 가격에 저 매직 계산기 올라가는 가격에 유료는 다 문자가 나가요. 추세적인 전략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해드렸죠. 요거 한 페이지니까 우스운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중요한 내용. 결론적으로 OCI의 이 흐름들을 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포함된 거예요. 추세적인 부분에 상승 잉태 확인형.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추세 분석이라는 거는 서양식 패턴 분석인 것인데 서양식 패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어디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세 쭉 뻗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뻗어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적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익이 난 거예요. 14만 원대까지 막 15만 원 막 달려가는. 그러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동반적인 조정인데 하향 추세로 넘어온 게 아니라 되돌려서 다행히 땡큐합니다. 땡큐합니다. 그런데 또 깨져 내려가. 와. 잘 보시면 요날 잡아드린 거예요. 요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전부터 요날 교육을 상승 추세 부분을 그러나서 여기까지 내려온 게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박님처럼 차익 실현하신 분들 또 재편입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행히 아래 추세로 내려온 게 아니라 또 돌리면서
6월 말 7월 초에 고점을 찍습니다. 아까 보시면 6월 28일, 9월 28일, 작년 9월 28일, 이번 6월 28일 날 압박님은 두 차례 전량 차익 실현하시죠. 그리고 재편입을 한단 말이에요. 배운 그대로의 기준이 되죠. 그러고 나서 밀리는데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응? 이게 6월 말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6월, 7월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말씀드린 시장의 여론까지 포함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세금 매겨가지고 사람 다 힘들게 해놓느냐 막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세요. 요게 이제 추세 분석의 처음 첫 자리 기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멀리서 당겨드리죠. 지극히 주관적인 거 어디서 당기느냐에 따라 추세가 다 달라져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나마 좀 다소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강세를 띄었어. 그런데 시장 요만큼 들릴 때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거기다가 반등 나오는데 이 검은 색깔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반등 나오는데 주춤거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죠. 여기까지 이날까지. 그래도 우리는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고 기간의 수급을 놓고 보고 그렇게 되면서 상승익대 확인형 요자락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고 그 결론은 저 상승익대 확인형이 뜨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범위의 흐름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캔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요거 300년 된 캔들 수백 가지 패턴이 있는데 4대 천원 캔들 요거 4개만 배우자라고 했죠. 4대 천원 캔들. 요게 시중에 없는 내용이라고. 예? 35년 주식한 윤정두가 이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정리 기준 잡아야 되는지. 이거 없어요. 혼마가 이때 당시에 만들 때 안 만들었고 왜? 그때 뭐 단타 매매 치는 게 아니니까. 80년대 중후반에 개인들이 단타 쳤어요? 그때 기준에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리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매수 구간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시중에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없단 말이지.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들어오셔서 그 교육과정, 동영상 교육과정, USB, VOD 다 받으셔서 수익 내시고 응? 제발 좀. 일봉으로 요 추세 범위를 다시 그려드릴게요. 응? 두 개로 땡겨서 하나, 일반적인 걸로 하나. 자, LG전자 문자 사인부터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1.5% 변동 라인 부분에 추가적인 편입, 신규 편입자 그리고 나머지 그 좀 눌려 있는 쪽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LG전자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 15만 원 그러면 으악 할 텐데 LG전자보다 시가총액 월등히 큰 LG화학의 3월 저점 대비해서 60%에 가까운 반등 또 4월 저점 대비해서 50% 수준의 또 5월 저점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충분합니다. 자 OCI의 그 차트 범위를 놓고 볼 텐데 올해 전체적인 이제 1월부터 전체적인 흐름 한번 놓고 보고요. 그렇게 보고 조금 전에 이제 잘라드린 그 요 차트가 요거란 말이에요.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추세 라인 부분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건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까지의 기준을 여기서 하나를 쭉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요 추세에서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추세는 여기서부터 그려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려서 일단 요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요 앞전 고점 라인 여기서 고점을 뚫어줬을 때 기준. 그래서 요 몸통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었고 11만 5천 원대 기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추세 라인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평행이 되게 이제 그려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세 라인은 이렇게 잡아서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 이탈되고 무너지면은 참 머리 아파지는 거죠.
상향이 되거나 하향이 되거나 했을 때 기준점 설정 범위를 명확히 봐야 된다. 여기를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가려는 상황인데 흔히들 얘기할 때 뭐 매물병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형주, 극소형주, 어? 소형주들이 수급이 외국기관 수급을 뭐 확인할 수도 없고 누가 샀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수급 범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걸 놓고 논하는 거지. 이런 종목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매물벽도 봐야죠. 보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얽매일 거 없어요. 얽매일 게. 예? 그리고 잠시만 여기서 이제 그 똑같이 앞전 그림에 이제 똑같이 그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상승 익대 확인형 뜨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요 자리였다는 거. 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편입 이후에 뭐 손절의 범위가 형성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상승 익대 확인형의 기준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컸었죠. 지금은요 윗방향의 추세 범위의 강세는 시장 전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려드렸던 차트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OCI 22년 08월 11일 일봉의 기준 12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땡겨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서 놓고 보고 6월 이후의 기준에 뭐 이 추세 범위는 일단 좀 지우고 복잡하게 지우고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좀 지우고 과하게 미끄러졌던 폭의 기준에서 이제 돌려서 움직임을 주는데 최소 거래량 부분이 1000억 이상이면 되잖아요. 뭐 1000억, 1200억, 100만 주 이상이면 추세 매매는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고 지금 그 갭이 형성돼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갭을 그렇게 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이 발생됐는데 우리는 갭이 발생될 때 구간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드려요? 갭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죠. 뭐 최근에 종목군들 신고가 나온 종목군들 다 설정 범위 잡아서 보여드리면은 그 목표주가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10만 4천 원에 12만 4천 원이니까 2만 원 기준 잡으면 14만 4천 원 정도를 목표주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 사인의 기준에서는 14만 원을 목표주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얼마? 14만 4천 원의 기준을 설정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갭에 대한 부분 같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또 캔들 기준의 상승 잉태 확인형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있죠.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 요 자락에서의 OMA 20M이 딱 부딪히는 요 시점에서의 기준 또 그 이후에 거래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걸 전부 여러분들 걸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예요? 삼성전환도 배웠잖아요. 네? 묶어놓고 놓고 볼 수 있다. 상승 잉태 확인형 갭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갭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보여드릴 겁니다. 갭이 어디서 또 나왔었을까요? 갭에 대한 기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같이 넣어놓을게요. OCI 7월 29일자 텍스 전략 부분이고요. 그때도 50분씩 올려드렸어요. 6월 28일 또 요 갭에 대한 기준, 매집에 대한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린 부분이 될 거고 갭 부분에 대해서 코스모 신소재 갭이 있나요? 여기도 매집의 기준만 있고 잠시만요. 갭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에코프로에 갭이 있나요? 그쵸? 갭이 있네요. 그래서
어, OCI 부분의 일본 갭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PPT에서 갭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면 되겠죠. 갭에 대한 기준을 에코프로 교육을 뭐 한두 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 범위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을 또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갭 부분은 일본 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일본 갭이 발생된 구간은 일단은 12만 4천 원 수준 의미 있는 갭이 발생됐고 의미 있는 직전 저점 라인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 그리고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잡으면 16만 원까지도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준을 일단 잡아놓습니다. 8월 11일자 기준에 12시 30분으로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OCI 기준에 오늘 전략 부분을 일봉을 기준을 잡아서 받고 주봉, 월봉까지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량 거래대금은 아니니까 수천억이 터진 건 아니니까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차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보고요. 자,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수급 범위. 요 주봉 부분을 같이 좀 볼게요. 그래서 주봉도 좀 멀리 떨어지는데 두 개로 자르든지 뭐 그 기준도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로 이제 잡혀져 있는데 9월 말에 이제 압박림이 차익 실현 9월 28일 날 하신 거고 요 기준에 요게 10월인가요? 여기서부터인가요? 10월이? 이 9월 말이고 여기서부터 잘랄게요. 여기서부터 왜 9월 말부터 돼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찌됐건 9월 말로 할까요? 얘도 9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시장 종합주가 지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누적 수급 범위 요거 때문에 그러나 아닌데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이 참 개인 누적 수급으로 보면은 애매모호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조금 더 매직 기준으로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요 흐름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고 이왕이면 쌍끌이로 전환이 되면 외국인들도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도 메이저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변형, 샛별형, 또 망치형 여러 가지 캔들의 기준을 다 잡을 수 있어요. 뭐 장악형 싹 다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상승 형태 확인형이 있었는데 하락 장악형이 나와버리고 뭐 복잡한 계산법이 나오죠. 일단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을 논할 거고 요 상승률의 기준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짧게 당겨 가지고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당길까요? 올해로? 올해 부분으로 처음부터 당기고 요 수급 범위가 개선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은 최소 300만 주씩은 주간 단위에 터져줘야만 그게 이제 추세 매매 기준 최소 그리고 4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변동성 매매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 거래가 터지는 걸 좀 확인해서 들여다보자. 요 기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캔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시면 맨 왼쪽부터 놓고 보실 때 일단은 파란 색깔부터 잡아놓으면 이건 뭐예요? 하락장악형이죠. 하락장악형. 그리고 고점에서의 흐름 요자락에서도 일단은 하락장악 확인형까지 다 떠버립니다. 요 기준도 매도의 기준. 그리고
요 기준이 망치형과 샛별형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위치. 망치형과 샛별형. 그리고 요 기준이 상승 장악형의 기준. 그러니까 뭐 캔들의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사실상은 실패가 됐지만 뭐 실패가 됐지만 주봉의 기준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잡혀 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상승 장악 확인형의 아래 꼬리 부분은 뭐다? 몸통으로 인정한다. 양봉의 기준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도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 거래가 둔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긴 중립. 그런 식으로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장악형에서는 중립이고 여기서는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박스 쳐드리는 왼쪽 부분에 여기서는요 중립이라는 거예요. 거래가 이제 기준봉의 거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자락이 중립, 그리고 요자락은 매도. 어디요? 여기. 그래서 저 흐름들을, 캔들의 흐름들을 하나씩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매매를 하기는 싫다? 당연하죠. 그러신 경우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간의 신뢰도만 있다면 여기가 편입 구간입니다. 여기가 뭐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뭐 그런 전략 기준이 설정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일단은 어쨌든 거래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긴 한데 다시금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고점 넘기고 다시 눌려 있어요. 방송이 이제 진행되는 사이에 또 추가적인 여러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한 흐름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를 장중에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장 마감 이후에 들어보시고 기준을 설정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서는 2월 16일부터 누적 수급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르진 않을게요. 그냥 어제 어차피 잘라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도서 자료는 2007년도에 이미 도서로 이렇게 41페이지인가요? 분량이 그렇게 해서 도서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전일까지의 매집 기준이 기관들 쪽의 기준을 잡았어요. 177만 7천 주, 그러니까 178만 주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178만 주. 언제부터?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었고, 수급은 오히려 좀 더 이제 증가한 기준의 흐름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이렇게 178만 주 나누기 2,380만 주 해주면 7.48%.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 매집 평균 단가가 기관들이 11만 8,700원이니까 11만 8,700원, 11만 9천원 하면 되겠네요. 오늘 또 뭐 수급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매집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매집에 대한 매수 평균 단가 기준 요걸 잡아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0%, 11만 9천원 대비 30%, 그럼 15만 5천원 목표 주가 올라가겠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더 높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바꿀게요. 20%부터 기준 잡으면, 우리는 더 높게 잡고 있지만 이제 단기적인 성향의 기준에서는 14만 원을 목표로 해놨잖아요. 11만 9천 원 곱하기 120 해놓으면 얼마에? 14만 2,800원이니까 14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랑 비슷하죠. 14만 5천 원 나죠. 그렇게 하고 2차 30%가 15만 5천 원. 11만 9천 원 곱하기 150% 해주면 1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설정을 한다.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설정을 한다.
됐죠? 여기도 그냥 15만 5천 원으로 잡을게요. 퍼센테이지 기준에 거의 뭐 맞춰 놓으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주봉상의 이런 매집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다 들여다보신 거고, 월봉 기준에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돌린 거잖아요. 저 기준의 흐름, 거래대금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흐름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월봉 기준의 거래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술려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 2020년 이후에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흐름에 연동된 폭의 흐름, 시장이 꺾일 때도 다시 고점을 한 단계 더 높여준 흐름, 그리고 다시 시장이 꺾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방안의 그 이슈 범위에 망치형으로 이제 되돌리는 흐름에서 이게 하락 장악형이었었죠. 망치형의 꼬리가 좀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번 달 기준의 거래 수반하고 장악형으로 돌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 기준에 장악까지 못한다 하면 잉태형의 기준을 만들어 놔도 되죠. 거래대금은요, 이미 거래대금은 상당폭 실려 있는 거다. 긍정적이다. 월봉까지. 거래량의 기준에 분봉을 놓고 설정하지는 않겠어요. 뭐 거래대금은 막 수천억씩 지금 터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많은 기준의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금 확인을 해보시면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가장 최근 기준에 전일 12만 1,000원, 12만 5,500원, 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눌림목일 때 또 공식적인 또 매수 사인까지,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이슈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신 거고, 일주 월봉의 기준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그 월봉 기준에서는 우리가 장악형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죠. 뭐 망치형의 기준에 꼬리가 다소 아쉽게 막혀 있던 부분이고, 장악형의 기준으로 이번에 잉태형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자. 쭈쭈쭈쭈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장악형 월봉을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 월봉에 이제 7월 5일 기준에 저렇게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온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고 지금의 위치 8월 10일 기준에서의 흐름, 요 흐름 범위들을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가지고 가자. OCI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이건 이제 전체 수익률이 되겠네요. 케빈님, 또 예쁜 공디님, 8월달에 들어서의 기준들. 8월 10일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계좌번호 다 틀리죠. 세 군데서 다 차익 실현하신 부분이고,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꽤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시장이 이제 고점 대비 좀 눌리긴 했는데 IT가 이제 원체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오는 기준이니까 또 압박링 계좌도 뭐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대형주 기준에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이 13% 올라갔다가 2.9%, 대형주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변동성을 매일매일의 변동성에서 저런 소형주 기준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동성 매매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대형주에서도 최근 들어서 뭐 하나솔루션이 20% 하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루에 23%, 뭐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오늘 카카오게임즈의 장중 기준에 6%, 7%, 그 흐름이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 16%의 흐름까지 계속 그래요. 뭐 위메이드 같은 28%까지, 또 에코프로 오늘 밀려있지만 에코프로의 기준에서도 지금 코스모화학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21,750원까지 미끄러졌는데 매매 사인을 지금 아껴두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요. 프로그램이 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수급 눌리기 때문에 시장 영향 또 흐름 영향에서 눌림목이 좀 나온다 할지라도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는 위치에선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일 22,000원에 편입을 해뒀었고 오늘 고점 22,700원이었고 요 코스모 화학도 일단은 VIP 방에만 문자 사인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22,000원에 5% 비중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 추가 그렇게 해서 10% 편입 그리고 신규 편입자 5% 편입 그렇게 해서 변동이 또 나오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편입 범위를 고려해 보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격에 10%를 다 채우시기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경우는 눌림목 나올 때 2, 3% 등락 범위에서 위로는 오늘 굳이 글쎄 거래량 한번 보고 그 고민을 별도로 같이 또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VIP 방에까지만 올려드립니다. OCI 그리고 잘 전략 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화하시고요. 내일부터는